이걸 왜 남겨두고 싶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래된 이 마음을 이제는 가볍게 훨훨 날려보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떠올리면 가장 불편한 얼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스스로 해소가 되지 않았던 단단한 미움의 마음이 저를 꼭 동여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묶어둔 것도 아니었는데 혼자 그런 마음의 선택으로 말이에요. 이제는 출퇴근길에 자주 떠올려 봅니다. 불편한 얼굴, 아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사의 문턱을 넘긴 아빠가 이제는 어쩌면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실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또 몇 년간 한 것 같아요. 지난 깊은 상처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처음으로 꺼냈을 때 아빠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셨고 수개월 동안 제 전화를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기다릴 테니 언제든 대화하고 싶으면 연락주세요, 아빠. 메시지를 남겨두기도 했었는데 연락은 없었습니다. 제주 봄바람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던 아름다운 봄날이었고 이 정도면 큰 행복이지 라고 느낀 날들이 있었어요.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던 그의 봄날 어느 아침 일하다가 걸려온 동생의 전화는 낯설어 전화가 울리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삶은 때론 너무 장난스러워 행복과 불행을 같은 모습으로 건네기도 합니다. 아빠는 예고 없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다행히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수술 후 1년 반의 병원 생활을 하셨지만 후유증으로 결국 한쪽 다리와 팔의 마비, 어눌해진 언어 교정은 완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 정정하고 꽤나 잘생기셨던 아빠는 그 사이 폭삭 늙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친구분들보다 더 나이가 들어버린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었어요. 긴 병원 생활과 갑자기 변한 몸과 건강을 받아들이시는 게 크게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해요. 한동안은 설명도 대화도 없이 제 목소리만 들으면 그저 울고 또 울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가늠만 했을 뿐 그 의미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꺼이꺼이 우시던 아빠는 제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수술 후 내 혈관은 약해진 상태가 되어 저는 더 이상의 대화를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요. 달려올게요. 그 말만 수차례 전했을 뿐입니다. 재밌는 건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저에게 먼저 전화나 연락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평생을 편하게 대화 한번 시도 못한 큰딸이나 꽁꽁 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아빠나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우린 겁쟁입니다. 한참 동안 아빠를 이해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딸을 향한 아빠로서는 모든 것을 묵인하고 모른 채 하며 상처를 남긴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미웠다가 원망했다가 불쑥 슬펐다가 그냥 잊자 싶었다가 아주 많은 감정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일어난 일이 없는 일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아빠가 떠오르면 느껴지는 모든 제 감정을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지고는 했는데 살아온 인생을 모조리 바꿔버리고 싶었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살았는데 저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저를 몹시 가엾고 불쌍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이 힘들어 평생 아빠와 마주하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 그런 아빠와 상관없이 스스로 잘 살 거라 자부했지만 결국 아빠와 나는 하나의 뿌리로 강하게 이어져 있는 인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제 선택도 아빠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맺어진 가족이 된 것입니다. 물론 딸이기에 아빠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사랑을 바라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마도 그 관계 때문에 깊은 원망과 미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감정들을 피하지 않고 수용하며 나는 나를 가엾고 측은하게 느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고, 아빠라는 이유로 당연시 여겨왔던 기대와 바람 같은 감정은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내 아빠가 아닌 그저 저와 같은 한 사람으로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21살의 아빠, 군 복무 중이었던 아주 어렸을 아빠. 그 아빠를 출퇴근 운전하며 자주 떠올려 만납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함께 아빠를 만나러 가던 2~3살의 저도 그곳에 있습니다. 지나온 저의 미성숙했던 21살은 어땠나 생각하며 그때의 21살 아빠를 지금의 제 나이로 만납니다. 미워했던 무언가가, 원망했던 어떤 것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용서라는 단어를 감히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저를 다시 관찰합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 뿐입니다. 아빠는 아빠의 삶을 매 순간 선택하며 사셨을 것이고, 저 역시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관계라는 이유로 타인의 삶을 판단해 얘기할 수 없음을 알아갑니다. 각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현생의 가족으로 만난 아빠와의 관계 분리, 아빠와 딸의 관계,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의 존재일 뿐임을 분리하여 의식합니다. 하지만 아빠의 딸로 같은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변함없는 사실도 수용합니다.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애증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마주해보는 데서 비로소 시작이 되어감을 다시 배웁니다. 떠오르면 불편한 얼굴, 그 누군가를 내 기대의 모습으로 바라지 않는다면,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그 얼굴을 조금 더 깊이 존재로서 바라보려고 해본다면,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으로 힘들어했던 자신을 오히려 더 애틋하게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소중히 사랑하게 되면 힘들게 한 얼굴도 이해하고 품어볼 용기가 신기하게 함께 찾아옵니다. 그것은 결국 용서가 아닌 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감사함이 저를 찾아와 떠나지 않더니 저를 아끼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고, 오랜 시간 놓지 못했던 원망의 힘든 감정은 저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자연스레 옅어졌습니다. 진실되고 더욱 단순하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머물며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감사를
그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만납니다. 불편했던 얼굴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진실된 가슴으로 기도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입니다. 잊지 않으려 가슴에 품고 의식하는 제 화두입니다. 우리는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닌 연결되어 있는 하나임을 의식합니다. 우리 안에 겁쟁이를 따뜻하게 품고 불편했던 그 얼굴을 천천히 마주해 보세요. 떠올릴 때 느껴지는 모든 감정을 저항 없이 수용하며 그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아빠와의 대화를 기다리며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빠의 삶이니까요. 그저 떠오르면 아빠를 위한 감사와 기도를 선택합니다. 매 순간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